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자살예방센터 정택수입니다. 지금은 전주 우석대에서 학생들 또 가르치고 있고 또 경산에 있는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에서 또 학생들 또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면서 인간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도 이미 관계는 이루어지고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엄마를 볼 것 같아요. 엄마를 보고 또 옆에 아빠도 옆에도 어떤 남자가 또 있으면 이 남자가 아빠인가 또 아빠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되고 또 집에서 언니나 오빠를 또 만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남의 시작이요 관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인간관계는 언제까지 시작되나요? 언제까지 가나요? 죽을 때까지. 네,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뭐 임종을 앞두고도 마지막에 임종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냥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인간관계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살아오면서 좀 어떤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전히 어려워요. 어렵죠.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이게 강의를 하면서도 늘 이건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인간관계 성공했다, 인간관계 잘한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뭐 최근에도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정말 인간들 참 별의별 인간이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전화를 받으면 또 전화를 받아서도 또 인간들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면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 있다. 그러면 인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거든요. 인간들 때문에 힘들다. 근데 우리는 또 태어나면서 정말 나의 소중한 엄마, 아빠, 나의 소중한 우리 언니, 동생, 오빠 이런 가족으로부터 또 상처를 받아요. 참 그것 때문에 뭐 싸우고 뭐 재산권도 이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갈등을 느끼는 것은 원가족에서는 그런 데가 괜찮은데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되냐면 시집장가 가고 나서부터 갈등. 그렇죠. 새로운 가정에서 새롭게 만나면서 새로운 여자,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뭐 네 거니 내 거니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언니, 동생, 오빠 뭐 이렇게 오손도손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남자, 여자를 만나면서 이제는 뭐 이제 언제 봤냐 너, 이제 뭐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이 더 중요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오손도손했던 그 형제 자매들이 적이 되고 말이야. 네 거 내 거 이제 그때부터 이런 관계가 돼서 그런 인간관계의 모든 고민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또 인간의 그 성공과 행복도 역시 85%가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 아마 85% 이상이 될 것도 같아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혼자는 아니고 둘이 같이 적어도 최소 2명 이상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서로 기대고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다. 아주 돈 많고 적고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부딪히는 우리 삶에서 너무 소중한 게 인간관계다. 이렇게 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왜 이 강의를 제가 맡았을까? 제가 이 사례가 좀 있었어요. 이 사례가. 제가 아까 한국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심리상담 전문가예요. 마음을 좀 알아보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우울증을 주로 많이 만나고 우울증 환자들, 우울증 내담자들 많이 만나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좀 더 마음을 치유해주는 치유 상담 전문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우석대 군상담 심리학과고 또 한국복지사이버대학도 군사회복지학과예요. 이게 두 가지 공통점이 뭐가 있나요? 군이죠, 군. 제가 또 군이 관련돼 있어요.
군이 관련됐기 때문에 이 학과에서 저를 또 초빙을 한 거예요. 제가 그냥 군 장교로 24년간 군 생활을 1막을 공무원으로 국방부에서 군이 좋아서 체력도 좋고 군도 좋고 요즘에 젊은이들은 군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저는 군이 너무 좋아서 24년간 군 생활 재밌게, 물론 재밌는 건 아니고 힘들긴 하죠. 힘들고 또 체력이 또 워낙 좋은 편이라 마라톤도 많이 하고 스포츠 광이기 때문에 또 특전사를 제가 지원해서 특전사에서 또 이 중대장을 또 해서 뭐 공중에서 막 점프 타고 낙하산 타고 내리고 뭐 바다 수영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또 산악훈련, 바위 암벽 등반 같은 거 심한 훈련은 제가 다 하고 천리행군도 하고 이렇게 해서 24년간 군 생활을 하니까 이 군과 연관이 돼 있어요. 군과 연관이 돼서 대학도 이 우석대 군상담심리학과를 2년이 됐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질문하실 것 같아요. 궁금해할 것 같아요. 우석대하고 뭐 뭐가 이거 있나요? 아니면 뭐 끈이 연결돼 있나요? 인간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참 묘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도 어떻게 될지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사람이 어쩌면 사람이 직업을 또 직업을 구해준 거예요. 직업을 구해줄 수도 있고, 벼랑간 누가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일해볼래요?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해요. 불교에서도 시절 인연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인연의 끈이 참 묘하게 단 거예요. 우석대는 제가 상담 전문가니까 수시로 전화 상담도 받아요. 전화가 많이 오고 상담도 해주고 죽겠다, 힘들다 이런 전화 상담도 해주고, 또 아니면 사이버로 또 글이 오면 또 글로서 또 상담을 해주고, 또 직접 이게 얼굴 보면서 면접 상담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한 7년 전인가요? 이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상담이. 근데 이 한 중년의 남자가 죽겠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아주 위기 상담은 아닌데 뭔가 진로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군에서 군 장교로 정말 엘리트 장교인데 뭐 기무 쪽에 이제 아주 괜찮은 보직에서 대위 캡틴이거든요. 대위를 달고 군 생활을 계속 하고 앞으로 별도 달고 싶다. 그런 하나의 방향이 있고, 한쪽 방향은 여기서 군을 포기하고 싶고요. 저는 이게 무대에서 학생들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지금 박사학위도 거의 있고, 박사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데, 박사학위도 곧 취득이 되는데 군을 포기할까요? 사회 나가서 대학을 가서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꿈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답은 누구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전화 거신 분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오랫동안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거,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것 쪽으로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한 45분 정도 통화하면서 이런 장단점, 현재 군에서 있는 거와 대학에 가는 거와 여러 가지를 좀 해주니까 뭔가 방향이 잡혔어요. 정말 상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이 끝났어요. 그리고 한 1년이나 지났나요?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이게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저 누구시죠? 언제 이렇게 내가 상담 받았는데, 그래, 맞아요. 그분이죠. 이렇게, 센터장님, 정말 제가 이번에 잘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군을 그때 전역을 하고요. 박사학위 받고 우석대학교 군상담 심리학과에 학과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학과장이면 총장 밑에 굉장히 파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수진들도 이렇게 채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어서 저에게 좀 우석대학교 좀 와서 티타임 좀 갖자고 하면서 서울에서 좀 멀지만 강의를 한두 과목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현장에 있던 사례 위주가 더 좋습니다. 실제 상담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사례 위주, 사례 연구 과목이라든지 두 개 과목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빙 교수로 초빙 교수 저를 초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인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석대학교 인연을 맺고, 그다음에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은 대구 쪽에 있어요. 경상북도 경산 쪽에. 경산 쪽에도 거기서 역시 그 기획처장님, 거기도 학과장님이 어떻게 또 저의 군생활 할 때 또 알게 된 사람이에요. 알게 돼서 그때 서로 주거니 받고 도움 줬다가 그것도 뭐 한 10년 지나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군 쪽에 또 좀 잘 알려져 있고 또 이런 강의가 좋았다는 소식도 있고 해서 우리 학교에 와서 직급운전구 2개 과목을 제가 가르쳐요. 군 안보, 군인은 군 안보잖아요. 안보, 국가 안보론 한 과목하고 군 상담 코칭, 상담 코칭 이 과목을 2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의 어떤 대학과 인연이, 요즘에 대학에 인연 맺기가 쉽지 않아요. 고학력자들이 넘치고 있고 박사학위들도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줄 서다시피 막 한 명 뽑는데 30명 정도 막 몰려와요. 대학교 하다못해 시간 강사, 외래 교수 한 명 뽑는 것도 그 정도 정말 고학력자들이 많은데 평상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듣죠? 네. 평상시 잘해. 평상시 잘하면 하다못해 내가 누추해 보이는 허름한 옷차림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참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면 그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자살 예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놓이는 사람들 제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전문가 소견서도 써서 억울함을 내가 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복이 돼서 올 수 있는 거고, 평상시 나의 생활을 잘했을 때 꼭 내가 어떤 덕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좋아하면서 내가 도와주면서 거기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살려주면서 내가 도와줬을 때 언젠가 그분이 또 감사 인사도 전해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우리는 인간관계의 성공이다. 또 내가 행복해요. 내가 이게 뭘 바라지, 돈을 바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보람을 느끼는 거죠. 보람을. 정말 뿌듯해요. 한 생명이 죽으려고 했다 살아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했다가 제가 살려서 지금 대학생이 된 아이들도 있고, 얼마나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뿌듯하죠. 그게 우리 관계에서의 성공과 행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볼선 대학에서도 이런 종단 연구를 해요. 성공과 출세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는, 3가지가 뭐냐 하면 인간관계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얘는 어디 갖다 내놔도 금방 적응하고 금방 어울리네 이거예요. 그게 성공의 요소예요. 결국 사회적 건강이에요. 인간관계는 사회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람들 많아, 내가 부자야. 말 되는 거예요. 난 사람이 많아, 내 주변에 부자예요. 난 빌딩 2개가 있어. 이것도 부자죠. 근데 사람들 많은 것도 재산이에요. SNS에 나만큼 많은 인간관계 없어. 난 어디 가도 다 좋아해. 잘 어울려. 난 부자예요. SNS에서의 모바일 영토, 모바일에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어. 너 빌딩 2개? 나 그거 부럽지 않아. 난 여기 다 있어. 핸드폰에 다 있다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직장에서도 요즘에 스펙이 얼마 중요해요. 우리 젊은이들. 대학교, 유명 대학교 자격증 스펙 다 가지고 몸도 건강, 정신도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직장만 가면 오래 못 버텨. 금방 사표 쓰고도 나와. 또 딴 데 또 어떻게 어렵게 들어가. 직장 얼마나 어렵게 구해요. 어렵게. 가니까 또 적응 못 해. 부적응이에요. 부적응은 결국 인간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어울려야 되고, 그다음에 2번째는 어떤 어려운 역경들을 내가 잘 극복하는 거예요. 좌절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어려움을 잘 이겨냈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이겨냈을 때 성취,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3번째는 감정을 다 조절해요. 그놈의 성질 더럽다고. 저거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울고. 감정 컨트롤. 감정 컨트롤이 쉽지 않아요. 감정 조절 능력이 늘 우리의 숙제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성공의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또 우리가 행복의 중요한 열쇠는 에드 조너. 이 사람은 긍정심리학자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 가깝고 친근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가족도 있고 우리 주변에 지인들도 많은 이런 사람들이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같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삶의 주관적 만족도라는 것은
주관적이라는 말이 심리학에서 많이 나와요. 주관적이다. 주관적인 자기 마음이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 다 나는 행복이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행복이 나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각각 다르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각각이 느끼는 사람의 느끼는 각각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느꼈을 때 그때 나는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또 그게 우리 사회의 영향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게 결국은 관계에서 비롯된 거죠. 관계의 중요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그 거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공식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리의 법칙이에요. 거리의 법칙. 거리의 법칙은 결국 뭐냐면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하고 저하고도 거리가 있는 거죠.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라는 말도 참 용어를 잘 쓴 거예요. 사회적이라는 것은 사회적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둬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거리 두기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도 안 돼요. 부부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부부의 거리. 부부의 거리도 우린 멀어요. 우린 너무 가까워요. 그냥 부부의 거리도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인터뷰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저는 부부의 거리가 엄청 200m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의 거리는 요만큼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너무 멀어도 안 돼요. 저희 부부의 거리는 100m예요. 그건 멀은 거죠. 너무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일 둥 말 둥. 이렇게. 이거는 거리가 멀은 거예요. 근데 너무 가까워. 안 보면 그냥 보고 싶어. 매일 그냥 뭐 이런 부부 잘 없을 건데 매일 그냥 이게 신혼 때 같이 이렇게 너무 가까워. 뜨끈뜨끈해.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뜨겁지 않게 우리 난로가 지금 추워가지고 난로에 너무 가까이서 막 땀이 너무 나. 난로. 그래서 고슴도치도 너무 가까워. 따가워. 이제 비켜라. 고슴도치. 고슴도치하고 난로를 보통 인간관계에 대입을 하거든요. 야, 적당히 있어야지. 적당히.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의 법칙이 중요하다. 중요한 거리의 법칙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공의 유일한 요소는 인간관계다. 이런 거죠. 인간관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거리의 법칙은 누가 내가 거리를 조절하는 걸까요? 멀고 가까이를 누가 조절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아내 입장에서 남편과 너무 멀어질다면 남편한테 좀 가까이 다가줘야 돼요. 당신하고 좀 친해지자. 좀 다가서 해야 돼요. 내가 좀 더 한 발짝 더 가서 맞춰주는 거죠. 또 너무 가까운 부부가 있다면 당신 오지 마. 너무 뜨거워. 조금 좀 거리 두자. 이렇게 약간 소원하게 약간 좀 거리 두고 나 잠깐 어디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 나 1박 2일로 놀러 갔다 올 거야. 이렇게 약간 띄워놓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에서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하버드 대학교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누군지 아시죠? 유명한 교수예요. 행복의 조건. 이게 두껍죠. 행복의 비밀. 이건 뭐 거의 읽어보셨을 거예요. 완전 유명한 책이니까. 행복의 조건, 행복의 비밀에서 결국 인간관계에 대해서 종단 연구를 해봤을 때 인간관계 키는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너무 먼 듯한 한테는 너무 먼 당신은 내가 좀 더 가까이 가지고 너무 가까운 당신은 내가 약간 멀리 가고 이렇게 서로 조절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 최고령 간이식한 그 노부부 나이가 81세 이렇게 된 백지용 씨하고 정민소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지금 우리 부부가 남남으로 만난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간을 떼어줄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이 부부가 참 무촌이 1촌, 2촌, 3촌 아니에요. 그냥 무촌에 부부가 참 그래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부부 만남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분들이 부부 화목의 비결이 뭔가요? 라고 인터뷰하니까 아내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남자를 항상 애기다. 애기처럼 대해줘야 된다. 그러면 부부가 화목하다 이거예요. 크게 모나지 않는다 이게. 아이고 밥 잘 챙겨줘야지. 남자들은 보통 밥만 잘 주면 좋겠어. 저도 그래요. 우리 아내는 야 밥만 3끼 잘 좀 챙겨줘.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밥만 잘 주면 남편 조용히 있을 거야 아마. 밥만 잘 주면 돼요. 애기처럼 그냥 밥 새끼 잘 챙겨주고 애기처럼 오늘 밥 먹었어? 이거 맛있는 거 먹어. 고기 고기.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다 이게. 그것만 잘 주면 돼요. 근데 사실 어려운 거죠. 와, 새끼 밥 챙기기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라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아내하고 주로 같이 붙어 있어요. 별로 재미는 없어요. 늘 그러니까 아내가 또 밥도 챙겨줘야 되니까. 근데 이것들이 결국 내가 그걸 느꼈어요. 야,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이게 힘들구나. 이게 밥 3끼 챙겨주는 것도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내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정말 그래. 우리가 여자 말을 잘 듣는 게 그냥 어디 가서 뭐가 떡이 굴러온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제가 5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크게 실수하지 않는구나. 아내 말 잘 듣고 내비게이션 그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역시 여자분들이 대세다. 역시 아내 말 잘 듣고 하는 게 그냥 이게 원만해요. 막 어디다 질러대고 뭐 실수하기 싫고 남자는 덤벙대고 그거 하지 마. 아내가 꼼꼼하게 그거 하지 말라니까 저한테 막 알았어요. 결국 본전은 챙겨요. 이게 결국 가정의 행복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 방송은 시니어 방송이기 때문에 아마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 우리 중년, 또 아마 어르신 뭐 이런 분들이 우리 같이 방송을 볼 것 같아요. 늙어서 이게 참 필요한 걸 보니까 여자들, 할머니들은 뭐가 필요해요? 돈 좋아하죠. 돈. 근데 남자도 돈 좋아하는데 돈, 딸, 건강, 뭐 친구. 요즘에 찜질방도 잘 못 가는데, 그렇죠? 찜질방 이런 거 여성들 참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난 부인이 좋아요. 난 아내가 좋아요. 난 집사람이 좋아요. 난 와이프가 좋아요. 우리 애들 엄마가 난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절실해요. 이게 남자 입장에서 제가 남편 입장에서 우리 아내가 어디 뭐 며칠 가 있으면 아내의 빈자리가 크다. 새끼 먹기가 쉽지 않구나. 그걸 느껴봐야 돼요. 가끔 남편들 좀 훈련시키려면 어디 일주일 동안 어디 다녀오셔요. 그럼 남편이 아이고 잘 모실게요. 이렇게 좀 그 소중함을 느끼는 거죠. 소중함을 느끼는. 특히 나이가 들어가서 어르신들 내가 이제 자살방을 막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특히 할아버지들이 문제가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약해요. 남자들이.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아이고 이거 다 잃었다. 이렇게 외로 빈집 같은 거 빈집 갖고 이게 밥 챙겨 먹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소중하구나. 할머니가 우리 아내가 소중하구나. 이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에게 여러분들 당당하게 있을 때 잘해라고 하세요. 있을 때 잘해.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의 그릇은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에서도 그래요. 대인관계 오늘 다루고 있지만 대인관계는 한마디로 그릇이다라고 봐요. 그릇이 보면 조그만 종지, 큰 그릇, 이게 큰 대야같이 뭐 큰 그릇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그릇도 있다 이게. 말의 그릇, 말의 크기 이런 것도 그릇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역시 저 대인관계에서도 그릇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릇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끔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도 가끔 보세요. 얘는 정말 속이 좁은 애야. 얘는 요만해 그릇이. 얘 비유 맞추기도 어렵고 말이야. 이런 애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얘는 정말 리더자다. 넌 여성 리더자야. 역시 너 옛날에 반장, 부반장 네가 전부 간부 다 했던 애. 역시 너는 그릇이 엄청 커. 다 이해를 하는구나. 포용력이 있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그릇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 그릇은. 그리고 그릇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그릇인가는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담을 수 있느냐? 포용할 수 있느냐 이게. 포용할 수 있느냐?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 요만해도 담을 게 없어. 금방 넘쳐버려. 매일 갈등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갈등이 많아요. 늘 이렇게 맞춰줘야 돼 그냥. 뭐하면 짜증내고 뭐하면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그릇이 적구나 이럴 수 있어요. 가끔 보면 제가 이제 학생들도 많이 강의하고 학교도 많이 가고 이렇게 강의를 뭐 전국에 강의를 다니다 보면 어느 학교에 가 보면 복도에서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야, 네가 그랬지 않냐? 뭐 이렇게. 그럼 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딱 보고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이거 보고
에이그 선생이나 애나 똑같구나. 그렇죠? 가끔 그러죠. 우리 어디 이게 가면 어느 집안에서 우리 엄마하고 집 딸하고 막 싸우고 있다.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엄마가 잘못. 무조건 위에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어떻든. 에이그 어른이나 애나 똑같구만. 근데 내용은 몰라. 내용은 모르더라도 에이그 선생이나 애나 똑같냐? 그릇이 고만고만하구나. 그릇이 고만고만하니까 싸우는 거지 뭐.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만약에 부부가 툭 하면 싸워. 부부가. 그럼 그릇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렇죠. 그릇이 고만고만한 거예요. 우리 아내분이 우리 요즘에 남자가 그릇이 큰 게 아니라 남자가 요 좁은 사람들이 남자들도 우리 여성들이 그릇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여성들이 오히려 그래 아이고 우리 애기 또 투정 부리는구나. 그럼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이 그래 알았어 또 투정 부려 밥 줄게. 이렇게 오히려 그냥 그릇이 큰 분이 야 그걸 가지고 왜 그래 서로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 제가 볼 때는 에이 그 부부가 똑같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분이 뭐라 그러면 에이 그래 또 우리 또 예쁜 공주처럼 우리 또 공주 우리 아내 또 치근덕거리는구나. 알았어 내가 말 들을게. 받아주면 되는데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그릇이 고만고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그릇이라고 마음의 그릇을 상담에서 심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얼마큼 우리 지식이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식의 그릇 똑같은 거예요. 지식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내가 얼마큼 넓은 마음을 갖고 그릇을 키우느냐. 우리는 인생은 그릇을 키우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릇이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린 시절 20대 이때가 보면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그릇이 커지고 있는 거죠.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걸 지금도 점점 키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키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서로 갈등이 없고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지. 용서는 나를 위한 용서인데 네가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때로는 무조건 다 100명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죠. 이 인간 도저히 안 돼. 내가 암만 포용이고 뭐고 안 돼. 이 인간은 도려내야 돼. 도려낼 수 있어요. 도려낼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끌어갈 수도 있죠. 야 이렇게 좀 바꿔갈 수 있어. 바꿔갈 수 있는 인간이 있지만 얘는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한다면 도려내야 돼요. 우리 숲에 산을 비유하고 산이 있는데 때로는 비워줘야 될 나무가 있는 거예요. 솎아줘야 될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잘 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우리 산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잘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얘는 잘라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 이게 제 얘기도 좀 섞어서 제가 할 거거든요. 친구를 얻고 싶은 당신에게 결국은 부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밝은 모습으로 누구나 호감이 가게 친근하게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대인관계에서 참 중요한 것은 첫인상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날 첫인상이 왠지 호감이 간다. 호감이 간다는 것은 왠지 편하다. 인상이 참 좋다. 이런 것들. 근데 인상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얼굴값을 해야 되는 거죠. 얼굴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더라도 이분은 참 잘 살아오신 분 같아. 인상이 참 좋으신데 이런 것들이죠. 대략 우리는 외적인 모습에서 특히 얼굴에서 살아온 삶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포근해진 분 같다. 어떻다. 이분은 왠지 부담이 되지? 굉장히 무섭다. 굉장히 분노가 많은 사람 같아. 욕심이 많은 사람 같아. 욕심이 많아 보이고 분노가 있고 잘못 걸리면 죽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오히려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 벌써 쪽집게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얼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 관리를. 그래서 스마일 하고 거울 보고도 하고 밝은 표정도 하고 하는 것들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억지로 안 돼요. 굴곡진 삶을 살아온 사람들 사기치고 욕심 많고 내 욕심 많고 헐뜯고 시기질투하는 사람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빨리 전문가를 만나서 사실 이제 바르게 살아야죠. 선하게. 특히 나눠주고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얼굴이 표정이 좋아요.
욕심 안 내고. 우리 사람은 뭐 욕심은 누구나 다 낼 수 있죠, 사실은. 저도. 그러나 조금 내가 내려놓고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베푸는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나 비평, 비난, 그렇죠? 막 헐뜯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어떤 분, 여러분, 이 친구한테 가면 얘는 만날 때마다 항상 불평, 불만, 비난 이런 사람도 있죠. 이상하죠. 그 사람만 만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듣기도 싫어요, 사실은. 누가 어떻고 막 또 과거 중심, 옛날 얘기하고. 원래 우울증 환자들이 옛날 얘기 많이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반복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반복적인 얘기. 그런 게 왠지 그 사람이 너 다음에 너 안 만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두 번, 세 번 만날 때마다 누구 헐뜯고 이러냐. 나 듣기도 싫어. 나 오늘 에너지 너 때문에 소진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삼가해야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것도 어쩌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습관을 빨리 바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정부 비판하고 뭐하고. 그럼 만날 때마다 그래,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넌 거리 두게 해. 넌 안 되겠다. 넌 피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뭔가, 진정성 있게 진실하고, 가장 인간관계에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에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거 얼마나 나빠요, 거짓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거짓말하고, 막 과장하고, 있는 척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우리가 솔직하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나 좀 이게 도와줄래? 근데 그 뭐 시기 질투가 많아서, 우리 남편이 뭐 연봉 요거밖에 안 돼, 이만큼 된다. 어디 뭐다 이게, 누구한테 얘기도 아닌데 분명히 거짓말인데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그럼 그 사람은 신뢰가 깨지는 거죠. 정말 솔직담백하게 그냥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또 칭찬도 있는 그대로 칭찬해 주면 돼요. 있는 그대로 칭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그 상대의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진정성 있게. 예? 그냥 그냥 대략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떠 이렇게 그런 건 금방 표시가 나요. 우리 사람은 굉장히 정말 컴퓨터 이상으로 영리해요. 탁하면 탁이에요. 상담도 마찬가지고 강의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어떻다. 우리도 친구들 만나면서 얘는 어때? 이렇게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내가 얼마큼 진실하게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미소인데 제 미소. 제가 조금 너무 이게 반대죠. 직업군인으로 있었잖아요. 직업군인은 항상 미소가 없어요. 군인들 웃는 거 봤어요? 네, 군인들은 웃으면 혼나요. 군기 빠졌다고. 이게 어떻게 시시고 웃어? 다 인상을 쓰고 있어요.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 생활을 제가 24년 동안 한 거예요. 24년. 그러니까 이 경직돼 있는 모습 보세요. 딱 부동자세 딱 하고 경제 딱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잡아먹을 듯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 오직 그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들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4년 군 생활하고 딱 나오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사복이 이상한 거예요. 매일 군복만 입다가 전투화 신다가 사복을 내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이 머리도 못 기르겠어요. 머리 기르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머리 이렇게 짧게 깎고 다녀요, 저는. 깎게.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오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여기 경직돼 있냐고, 나한테. 자기 좀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과감하게 이렇게 틀을 깨자. 틀 깨서 완전 다시 또 만든 거예요, 제가. 거울 보고 매일 스마일 이렇게 웃으면서 밝은 인상을 보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예쁜 척, 또 이 군인이 예쁜 척이 얼마나 이게 부담되는지 아시죠? 제가 예쁜 척 누가 또 해보래요. 그래서 못할 게 뭐 있냐. 예쁜 척 하면서 웃으니까 너무 잘 나왔다고, 사진이. 잘 나왔다고 이것도 막 SNS에 막 떠돌고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인상 좋다고, 저한테. 인상 좋다. 인상 좋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상대방에 웃음을 주고 유머를 주고 내 프로필 사진이나 푸사에 딱 올려놓은 사진도 이왕이면 밝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났는데 불구하고 이름을 모른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상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 상담에서 중요한 게 결국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특히 저는 학생들 만날 때 학생들 이름표가 있잖아요. 김지혜 학생이구나. 벌써 달라져요. 쳐다보는 눈빛이. 우리 김지혜 학생은 이 세상 천하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누구 김지영 누구 이름을 탁탁 불러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다정다감하게 불러줬을 때 상대방은 더 호감을 갖게 되고 훨씬 더 좋다. 그리고 깜짝 놀래요. 상대방이. 저장했을 때 누구시죠? 라고 제 이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이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사는 대략 어떤 건지 아시죠? 어떤 요리에 관심이 있다. 그럼 요리를 좀 더 공부하고 가야 돼요. 요리. 이분은 애완견에 관심이 있다. 그럼 애완견은 어떤 종류를 좀 알고 가야죠. 그리고 또 그 애완견이 어떤 종류를 키우시죠? 하면 그거 가지고도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개 얘기만 하더라도 그냥 같이 그거 가지고 그냥 벌써 점심때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 하나 관심 남아 있으면. 어떤 남자분은 낚시 얘기하면 몇 시간 가요. 낚시만 얘기해요. 관심사. 어떤 테니스, 뭐 축구 이런 걸 상대방이 내가 이분하고 내가 중요한 인연을 맺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걸 좋아하지? 그걸 사전 정보라고 그래요. 사전 정보. 사전 정보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죠? 상대방을 만나러 갈 때. 그건 요즘에 SNS니까, 그렇죠? SNS 보면 알잖아요. 이름 딱 누르고 그분이 어떤 사진을 주로 많이 올렸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사진 찍기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네? 그렇죠? 이분은 낚시 사진이 굉장히 많네. 이 여성분은 애완견이 많네. 그걸 보면 관심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분을 사전에 한번 보고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만나러 갈 때. 누구시, 애완견, 이거 굉장히 예쁜 애완견 키우고 있네요. 그러면 그거 1시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더라도. 나도 무슨 강아지 키우고 있거든요. 라고 하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 관심사하고 상대방 관심사하고 더 맞으면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2배. 그렇죠? 이거는 그냥 대인관계가 저절되는 거죠. 여러분들 감탄사는 뭔지 아시죠? 네. 와, 이거예요. 와. 네. 이거는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와, 환상적이네. 와, 이거 너무 좋네. 기쁨에 넘치는 거죠. 이거는 뭐 건강에도 좋고 상대방에도 굉장히 좋은 거죠. 상대방에게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어떤 게 점수를 좀 많이 딸 것 같아요? 들어주는 거. 정답이에요. 어쩌면 잘 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 대인관계에서 아까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주는 것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 강의 지금 잘 듣고 계시네. 듣고 계시네. 이거예요. 굉장히 제가 기분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추임새. 추임새 뭔지 아죠? 네. 얼씨구. 그래요. 절씨구. 우리 아리랑은 아싸. 그래. 우리는 그걸 잘해줘요. 추임새. 근데 이거 돈 드는 건가요? 아니요. 돈도 안 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이걸 왜 안 돼? 이게 왜 안 돼?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제가 막 이게 부탁을 해요. 좀 고개 좀 끄덕끄덕 하세요. 그러면 그 돈 안 들잖아요. 그래. 이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팁 하나 뭐냐면 상대방이 말한 거를 잠깐 다시 한번 반복해 주세요. 누가 애완견이 요즘에 막 다리가 쩔뚝쩔뚝 걸리고 다쳐서 너무나 슬퍼요. 그럼 뭐라고 내가 반복해 줘요? 똑같이 따라해 주는 거죠. 잠깐만 다 100%는 아니더라도 애완견이 쩔뚝쩔뚝거려서 마음이 슬프군요. 그렇게 내가 반복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그래 내 말 잘 듣고 있네 이거예요. 조금 반복해 주기. 이것을 앵무새 기법이라고 해요. 앵무새. 이 친구가 수달 엄청 떠들어. 그냥 30분 떠들어. 그중에 핵심만 얘기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했던 거네요. 이렇게 몇 마디만 다시 해주는 거죠. 막 욕도 했어요. 이렇게 내가 핵심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듣고 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약간 반복해서 앵무새 기법을 써주는 거죠. 그랬어.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해서 된 거지. 그래 내 말 잘 듣긴 들었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습관은 안 돼요. 내가 내 몸으로 체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개 끄덕끄덕 지금 잘하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그래 이렇게 조금만 여러분 연습을 해야 돼요. 알고는 있는데 우리는
지식은 많은데 사실을 잘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지식이 넘쳐나요, 사실은. 근데 본인이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친구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친구들 할 때 훨씬 더 친구들이, 우와, 너 이렇게 달라졌냐? 어디서 강의 듣고 온 거야? 역시 너, 그래. 야, 너 친구도 달라졌는데, 목석이었다. 지금은, 이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들 여기서 어느 중요한 기법을 여기서 많이 다루고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 역을 많이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알죠. 너무 좋아하는 시죠. 네. 정현주의 어느 방문객,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하고 제가 심리상담 전문가 입장에서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요즘에 이제 AI, 이제 로봇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고 사실 요즘에 사람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사람이 우리 아기들도 구경하기 어렵고 우리 애완견이 많은 시대가 됐어요. 좀 안타깝긴 하죠. 출산율이 완전 바닥을 치고 이렇게 돼서 요즘에 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아마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런데 뭐 전철 대중교통 가서 애기만 봐도 반가워요. 그냥 애기만 봐도. 발길을 멈추고 애기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너무나 예쁘고 이래요. 그냥 사람이 소중한 시대가 돼서 이 시가 더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렇죠,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 그 사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일생이 오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조금 언급했던 내용이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옷차림이 누추하거나 힘들거나 거의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불구하고 이게 빈곤한가? 라고 느낄 정도로 힘든 사람도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일거리가 없는 사람도 있어서 여러분들 놀랄 정도로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구나, 어렵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심리 상담을 하면서 전화 상담도 하고 사이버 상담도 하고 만나서 상담해 주는데 제가 상담은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제가 재능 기부로 아까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 상담료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죽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상담료를 얘기 아싸리 안 하고 이분들에게 그냥 그대로 보시하는 마음으로 내가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분들이 밥 한 끼 먹을 제가 돈을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줘요. 오히려 재능 기부를 떠나서 내가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너무 딱해서 그래요. 너무 딱해요. 그냥 이건 보니까 보통 여러분들은 우리가 밥 먹었니? 라는 거 물어보잖아요. 그거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면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옛날 시골에서도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 말이 중요하듯이 결국 먹고 살만 하냐 이거예요. 적어도 먹긴 하냐? 먹는 거 중요해요. 의식주 중에서. 그래서 가끔 제가 만나는 허름한 있는 젊은이들에게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끼 못 먹었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럼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그냥 줘요. 밥 한 끼 제가 사주고 그러거든요. 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데 그 사람한테 내가 뭐 어떤 보상을 바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이고 한 사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과거, 현재, 앞으로 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고마운 것은 이 사람들이 가끔 저를 찾아와요. 아니면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몇 년 전에 저 기억하시죠? 이런 거요. 그때 밥 한 끼 저 사줬잖아요. 그때 저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 이렇게 잘해서 직장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고 지금 그래도 살만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 전화 받았을 때, 문자 갔을 때 저는 행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또 우리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람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거든요. 인간관계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중요해서 또 아까 중요하면서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늘 결국은 내 욕심을 버리고 상대에 맞춰주는 것밖에 없어요. 상대 배려해주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또 편해지려면 적당한 거리 법칙을 줘야 되는 거죠. 적당하게.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가까이 해도 사람들이 날 또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나 또는 나의 행복이 올 수도 있고 아까 저처럼 제가 대학교 인연을 맺을 줄 누가 알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 들었던 이 내용은 사람들 관계를 늘 나의 숙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고 또 내가 결국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가라는 게 중요해요. 대인관계는 성공이요 행복이다. 역시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말은 대인관계는 성공과 행복을 주는 아주 중요한 스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